이번에는 여당의 최대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을 책임지고 있는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민의힘 경제활력 민생특위위원장인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원장님. 네, 그동안 칩거 저술, 칩거 저술. 당이 시끌시끌할 때 총선 이후에 한 1년을 조용히 계셨는데 당이 제일 어려울 때 중책을 맡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동안 그러면 이 총선 이후에 총선 참패 후에 전당대회 이후에 유난 갈등에 뭐 이렇게 당이 시끌시끌할 때 어디서 무엇이나 하셨더니 책을 하나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바빴어요. 예, 책을. 예. 바빠서 선거 떨어지고 예. 뭐 할 말은 많은데 어디 말을 가서 할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 이제 책을 통해서 해야겠다. 예. 그래서 책을 썼죠. 아니요, 책이 이렇게 딱 있는데 예, 이 책입니다, 이거. 예. 근데 콜드 케이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김 이거 의원은? 드라마 제목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알더라고요. 예, 이거죠. 미드. 저는 보진 않았는데 이런 미드가 있다는 걸 압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미해결 맞아요, 살인 사건 맞아요. 해결하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기 미제들. 장기 미제. 그러면은 전공이 경제학이시니까 예. 우리나라의 장기 미제 장기적인 경제 문제가 이런 게 있다. 해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군요. 그렇죠. 이거. 근데 그 뭐 경제 사회 문제인데 예. 책을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는 또 장기 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정치예요. 우리 공공부문에 대한 문제. 국회. 예. 국회 아주 심하고 그래서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뭐 여당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국민들께 죄송하지만 네. 근데 국민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 한계에 도달했다. 아하. 예. 수십 년 동안의 어떤 모델로서 그 시대는 풍미했으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막연히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풀어낸 거죠. 예. 책에다가.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고치면 예. 근데 나는 또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 집중력이 있고 에너지가 예. 좋아서 저는 요거를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혼돈스러운데 여기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책입니다. 아, 그래요? 자, 이거 경제학자로서 쓴 책이에요? 정치인으로서 쓴 책이에요? 왠지 좀 방향이 다를 것 같아가지고. 학자의 시각과 정치인의 시각은. 경제학자로서의 지식을 예. 정치학자로서의 스킬로 풀어낸 거예요. 이거 우문현답인데. 아니, 왜냐면요. 이거 쓰실 때는 내가 앞으로 또 정치할 건가? 다음에 어떤 자리로 갈까? 그거를 뭐 염두에 두고 쓰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죠. 아주 자유롭게 썼죠. 그렇죠. 그런데 책이 나온 다음에 여의도 연구원장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장이랑은 집권 여당의 최대 싱크탱크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당의 공약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맞잖아요. 아니에요? 꼭 여연인데. 그렇지는 않죠. 아, 만약에 뭐 여연이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손 놓고 있지는 않지만 예. 글쎄요. 그 선거가 열린다면 예.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아니 근데 왜냐면 여기 얘기했던 이 콜드 케이스라는 거, 한국을 벼랑 끝으로 한국 경제를 몰고 간 5가지 장기 미해결 과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차기 조기 대선 열리면 거기에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 많은 부분이 쟁점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공약으로 풀어내고 뭐 그러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글쎄요. 저희 후보가 누가 될지에 달렸죠. 후보가 정해지면 여의도 여연 원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당연히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해결책을 줘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이 장기 미제 경제 관련된 5가지 장기 미해결 과제 중에서 해결하려면 이거 하나는 꼭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사실 이 책을 쓸 때하고 생각이 좀 달라졌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저거 같아요. 각자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책임이 없고 권한만 있는 게 우리 국회입니다. 그래서 예. 저도 이 책에도 국회 얘기를 많이 썼지만 이 최근 몇 달을 살면서 아주 더 눈에 띄는 것이 탄핵 29번 별 이유도 없이 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 가죠. 무고죄로. 근데 우리 국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국민 소환제 도입하자고 그랬잖아요. 예. 물론 그건 개헌 사항입니다만 그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는데 저는 원래 그 주장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 소환제라는 걸 미운 놈 끌어내리는 제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요건이 자기 살려고 아무렇게나 남을 탄핵하는 자. 자기 정적을 제거하려고 탄핵하는 자. 이게 아주 1순위 요건이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이재명 그 대표는 따놓은 당상
본인이 국민 소환 1호 따놓은 당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예.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려면 국회가 책임을 지는 나라. 얼마 전에 그 외국계 그 신용평가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입법부가 한국 경제의 그 고도화된 정도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그 평가를 했었어요. 그건 저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경제가 고도화되고 굉장한 자율과 창의가 필요하고 어허. 그리고 첨단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정도의 그 수준의 경제를 감당할 만큼의 그 수준의 입법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든지 예를 들면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모든 것들을 면에서 입법적으로 뒷받침 못 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입법부를 보고 그 입법 청문회 가신 전문가들 중에 그런 말씀하신 걸 봤어요. 우리 입법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지 개탄스럽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수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 수준을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여야 공이 해당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만 29번 탄핵한 거는 주로 야당이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건 저는 야당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셔서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을 하고 있다. 중도 확장 요거를 노리고 있다. 실용적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행보들 정책적으로. 우클릭을 했다가 아니라 예. 우클릭을 했다가 말다가 지금 그러고 있죠. 지금 반도체법도 18일 만에 뒤집었고 예. 기본소득은 지금 한 2주 만에 뒤집었죠. 이거 안 하겠다. 추경이 중요하니까. 그래놓고 어제 다시 밀어넣었잖아요. 예. 그 민생회복지원금을 쿠폰으로 소비 쿠폰으로 나눠주겠다. 전 국민 그러니까 25만 원. 그러니까 전 국민 25만 원. 그게 그러니까 대상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절박한지 가리지 않고 그냥 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려고 그랬다가 이것 때문에 추경 평선이 안 되면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어제는 어제 집어넣었다. 또 다시 이 집어넣었죠.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신년사에서 이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저 기본 이런 거 이제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성장해야 되니까. 예. 그것도 대단히 웃겨요. 왜냐하면 본인이 기본 이런 거는 다 성장 전략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참 대단하다 싶은데 그리고 그 기본이라는 게 대상을 가리지 않고 뿌리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 저 소비 쿠폰 이런 게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그러니까 대상의 어려움을 예.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거를 했다가 말았다가 지금 저분은 그러니까 본성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했다가 말다가 전혀 그 자기 말에 신뢰를 신경 쓰지 않는 게 본성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이죠, 사실. 그럼 어때는 본인이 추구하고 싶은 핵심 가치 이런 거 없다. 그때 입장만 바꾼다 뭐 이런 말씀이신 핵심 거예요? 가치는 예. 저거죠. 나 자신. 아 그래 어떤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자기한테 이로울 것 같으면 뭐든지 하는 거죠. 대선 때 왜 그런 거 하셨잖아요. 예. 이재명은 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라는 뜻을 우리가 다 느꼈잖아요. 지금이 딱 그런 거죠. 아까 우리 고민정 의원님 그거 기본 저 소비 쿠폰 그분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민주당의 제안이기 때문에 최선의 안을 정부 측이나 또는 국민의힘에서 내놓고 협상할 수 있지 않냐.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럼 뭐 포기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듣고 있는데 되게 안쓰럽더라고. 되게 왜요? 이렇게 열심히 실드 치시는데 본인 목소리도 막 되게 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밖에서 듣고 있으려니.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자기 평생에 계속 얘기했던 거를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한 2주 만에 또 하겠다고 하고 이런 거는 예. 정치인이라고 보기 매우 어렵죠. 그럼 뭐라고? 아니 정치인의 생각이 예. 바뀔 수 있어요. 예. 바뀔 수 있는데 2주마다 바뀌는 건 너무 웃기죠. 그것도 반복해서. 이건 어때요? 반도체법 관련해서 주 52시간 예외를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교섭자체 대표 연설에서는 주 4일째 얘기를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야, 두 개가 양립 가능해? 뭐 이렇게 아니 질의하곤 양립을 하던데. 떠나기 전에 떠나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네 토론하는 데 가서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내가 몰아서 일하면 왜 안 돼?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확신범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 다시 이번에 연설에서 그걸 다시 뭉갰죠.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히 이 52시간을 우리가 획일적인 규제를 하는 상태에서 대체 불가능하고 그리고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하는 자율적인 사람, 자발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걸 좀 풀어주자. 이 고도 프로페셔널에 대해서만 이거를 푸느냐 마느냐 큰 원칙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 4일은
아니 우리 생각만 해도 너무 벅차죠. 4일 일하고 3일 쉬는 거 우리 다 원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는 4일만 그 영업하고 3일 쉬는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주 4일을 할 수 있는 회사는 노사가 그냥 합의해서 하면 돼요. 근데 이분이 지금 주 4일 근무를 얘기하는 거는 공권력이 개입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4일만 일하고도 잘 살 수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노조의 말을 그대로 들어서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 4일만으로 영업하고도 살 수 없는 사람은 다 문 닫으란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나라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저런 게 바로 민노총 그 청부 입법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저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4일만 일하고 전체가 4일만 일하고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저도 바라요. 그렇지만 윗부분은 이미 그게 되면 그 사람들은 노사가 원하면 하면 돼요. 문제는 우리 아래쪽이죠. 뭐 주 5일, 6일 일해도 지금 생계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신데 예. 그분들은 그럼 못 본 척하고 지금 4일 얘기하는 거는 제가 만약에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 그러면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당내 얘기 좀 해보죠. 탄핵 심판 결과가 아무리 늦어도 3월 중순에는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에요. 국민의힘 모든 구성원들은 기각을 바라겠지만 만약에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입니다. 당에서는 조기 대선에 조짜도 꺼내지 말라고 그래요.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기 대선에 열렸을 경우 대비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까? 솔직히. 안 합니다. 정말요? 네. 오, 아니 일단 재판은 그 심판은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예. 특히 여의도 연구원은 더더욱이나 여의도 연구원은 당을 정책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곳이에요. 원래부터. 예, 그렇죠. 그 본업은 뭐 밖에서 무슨 일이 있든 똑같아요. 우리 당의 예. 좋은 정책이 뭐고 우리 예. 당이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한테 인식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혀 조기 대선 열리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한다? 그럼 그 조기 대선 열리면 이제 그때 이제 정책 개발하고 이러는 거예요? 대선 공약?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 정책 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목적이냐 그러면 예. 목적이 다를 필요가 있어? 이런 느낌이죠. 그냥 당을 위해서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하는 거다? 아니 자, 저는 그러면- 언제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전 의원이고 지금 당의 중요한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뭐 전략기획위원회든 지도부든 내부적으로 쉬쉬하면서라도 조기 대선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일단 제가 질문 드리면 다들 아직 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답변하셔가지고 어제 조정원 전략기획위원장도 그렇고. 글쎄요. 저는 정책을 맡은 사람이니까 정책 네. 사이드에서는 딱히 그럴 이유가 없지요. 정책적으로는요? 그렇죠. 원래 하던 거 하면 된다? 원래 그게 본업이고 예. 그리고 정당의 본업이죠, 그게. 그래요? 예. 여의도 연구원에서 또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잖아요. 여론조사는 아주 부가적인 거예요. 예. 여론조사는 뭐 정책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예. 무슨 그걸 본업으로 하거나 아, 본격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본업은 아니지만 지금 예를 들면 정당 지지도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이냐 아니면 정권 교체냐 탄핵에 대한 생각들 요거 내부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분석하지 않습니까? 저는 못 봐요. 그래요? 원장인데 정말 그러니까 원장인데 뭐냐면 보지 못합니까? 정책연구원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오. 그러니까 그거를 예. 저는 ARS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추이만 파악하는 정도예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업무죠. 그러니까 저희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조사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당은 방향을 어느 쪽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보세요? 딱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오른쪽으로 더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중도 확장이냐, 아니면 지지층 강화냐. 그거 항상 딜레마에 특히 이번에는 또 탄핵이 걸려 있어가지고 근데 엄청난 저는 딜레마일 원래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지금 이런 책을 쓴 사람으로서 예. 저는 원래 그렇게 공학적으로 생각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지. 예. 우리나라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잔뜩 만들어 놓은 이 어마어마한 그 규제들을 풀고 그 우리 가장 어려운 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들어올리고 돈을 예. 막 뿌리는 이런 시대는 이젠 좀 종료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게 뭐 왼쪽 오른쪽 그 중간에 계신 분들 누구한테 매력을 가질지는 예. 저는 크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뭐 정치가로서는 좀 미달일 수는 있으나 예.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 연구가로서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원장님이 생각하는 그 정책적인 것들을 실현하려면 국민의힘이 계속 집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장님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 근데 헌재 결과는 원장님이 어떻게 좌우하시는 건 아닌데 그렇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뭔가는 기여할 수는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열려서 또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원장님 보셨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조기 대선이라는 말에 너무 혼자 흥분해 있어 지금. 혼자 그러니까 가정적인 상황을 제가 그러니까 전제로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는 네. 그 탄핵 심판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탄핵 심판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가 더한 혼란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그 고민을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시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아니 그거는 뭐 전략을 맡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예. 저는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있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예.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그 신뢰받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죠. 알겠습니다. 혹시 개헌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저는 아까 국민 소환제를 위해서 개헌하면 예.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따놓은 당상 1호부터 좀 소환됐으면 좋겠어요. 권력구조 개편은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사실 개헌하면 가장 중요한 건 그 부분이잖아요. 그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저는 그 지금 국가 권력 기관 전부가 다 책임을 좀 지고 예. 그 쓸데없는 권력을 좀 깎아내는 방식의 그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새 판을 짤 시간 맞죠. 그러니까 권력 구조 개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일종의 신화예요, 신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책임 안 지는 사람들 국회인데 예. 국회 권한 깎아내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